이런 게 임용고시에 나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유교과 3학년 학생입니다. 4학년 때 학교 수업과 임용 준비를 병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4학년 때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서 바로 공립으로 취직을 한 건데요. 대신에 저는 졸업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학점이 있잖아요. 그 학점을 미리미리 많이 채워놓고 4학년 때는 딱 12학점만 들었어요. 4과목 듣고 그때 임용고시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학교를 한 2번 정도 나간 거죠.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냥 임용 공부를 조금 많이 했어요. 체프를 들을 때도 원래 체프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단어 카드 같은 거를 들고서 확인을 하면서 봤고요. 또 대학생 때는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이 기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4학년 때 학교 수업과 임용 준비를 병행하는 게 가능할까요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임미선 선생님과 배지훈 선생님 개론 강론 강의를 들었어요. 강사님을 선정하는 데에는 큰 뜻은 없었고 유명한 강사님들의 커리큘럼 1년치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3, 4월에 개론, 5, 6월에 강론, 7, 8월에 문제풀이, 9, 10월에 모의고사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임용고시에 나오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강론이 도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강론 강의를 3, 4월에 하시는 분은 배지윤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동시에 들었어요. 노량진에 가서 직강을 들었고요. 강론이 뭐고 개론이 뭔지는 알았지만 친구랑 가서 돈가스 먹다 오고요. 나중에는 잘 안 갔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것도 그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개론이고 이런 걸 강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하려고 했는데요.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3, 4월은 통으로 날리고 너무 힘들어서 5월까지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 6월에 방학이 왔으니까 강의를 엄청 몰아서 들었어요. 3, 4월하고 5, 6월 강의를 이제 6, 7월에 1.4배속에서 1.8배속으로 몰아서 듣고요. 강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 진도를 체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다음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한 번 이상은 훑어보거나 복습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다음 걸 보려면 이전 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도가 늦어지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6, 7월 정도에는 그간에 밀린 진도들 강론과 개론 강의를 전부 들었고요. 강론 강의는 김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복습을 할 때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별표 치고 그 부분만 딱 외우고 넘어갔어요. 엄청 중요한 거 딱 한 개, 2개만 외우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의 과정이 거쳐졌고 또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풀려는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개론, 강론 복습을 한번 했고 문제풀이로 복습을 했고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꾼 거죠. 8, 9월 문제풀이 강의는 류민영 선생님 거를 들었고요. 또 임미선 선생님 문제풀이 자료도 같이 동시에 봤어요. 사실상 개론 강의랑 강론 강의만 들으면 유치원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공부 내용은 다 봤다고 보면 돼요. 강의가 11월까지 있는 것은 내가 본 내용들을 복습하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봤던 걸 또 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강한나 선생님 개념도를 보면서 모의고사 강의는 제가 모르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었고 마지막에는 알차게 써야 하잖아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한 거를 복습하고 외우는데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어요. 강한나 선생님 개념도도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이 책 안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진짜 좋아요. 저한테는 문제풀이 공부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옛날부터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재구성하고 정리하는데 좀 익숙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했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전처럼 풀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어떤 학자가 나오면 그 학자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그 옆에 모두 적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문제를 풀고요. 근데 내가 적을 때 뭔가를 적고 싶은데 그게 뭐였더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찾아서 정리해서 적고요. 또 내가 채점을 하면서 이 학자의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건 내가 적지 않았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임미선 선생님 문제풀이 자료가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라서 저한테 잘 맞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내 기억을 인출하고 인지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서 기억이 공고해지고, 그리고 틀린 기억은 바로잡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서 제가 한 번 틀린 거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풀어도 또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틀리고 또 틀려야 이거 내가 저번에 틀렸던 거잖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지 하고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과정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주로 했고요. 11월 달에는 막바지니까 이제 암기를 통째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거를 틀리는 일은 많이 없죠. 시험에서 내가 아는 것들을 헷갈리거나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막엔 암기를 엄청 해요. 문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날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장 많이 채워넣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 빠진 독에도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빠지기 전에 얼른 또 넣고 빠지기 전에 얼른 또 넣고,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10월, 11월이 진짜 중요해요. 막 3월, 4월에는 잠깐 방황해도 괜찮은데요. 10월, 11월에는 정말 사활을 걸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평소에는 좀 나의 삶과 휴식을 중시하면서도 지내다가 10월, 11월에는 그냥 절대로 임용고시에 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님이 한 말인데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듣고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방금 본 놈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험 직전에 본 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히겠지.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암기에 총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줄노트를 하나 사서 반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 줄노트에는 사상가, 교사론, 부모교육, 신의사, 예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는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나 선생님 개념도 활용하긴 했어요. 각 개념도에는 왼쪽엔 키워드, 오른쪽엔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몬테소리가 있으면 이쪽에 몬테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뭐 자동화, 민감기, 흡수정신 이런 것들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줄노트에 옮기는데요. 나름의 이제 암기 노트, 암기 서브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기 서브노트에 왼쪽에는 몬테소리 이렇게 한 줄로 쓰고요. 이쪽에는 그냥 정자, 흡, 민, 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몬테소리를 보고 정자, 민, 흡, 준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암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자, 민, 흡, 준이 뭐냐? 앞글자예요.
정상화, 자동교육, 민감기, 흡수정신, 준비된 환경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면 비고츠키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만 쓰고 이쪽에는 비고스키만 쓰고 이쪽에는 근언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비고스키만 봐도 근언스를 떠올려요. 그럼 비고스키 옆에 있는 근언스의 뜻은 뭐냐? 근접 발달지대, 언어가 사고에 우선한다. 스키폴딩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키워드, 오른쪽에는 앞 글자를 딴 내용 설명들을 적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비근언스, 몬테소리, 정자, 민흡준 이런 식으로 바로 연상암기가 되도록 외웠습니다. 이 암기는 시험 보고 한 달이면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험 볼 때만 내가 이 생각을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고시문도 계속 외우기는 했는데 진짜 조사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는 11월 달 그때 마무리를 했어요.